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국민의 51.9%가 이재명 재판이 재개해야 된다. 그리고 역시 20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무려 71.8%가 이재명 재판 재개해라. 점점점 이재명 재판이 재개될 수 없는 방향으로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2030의 이 반 이재명 여론은 이제 70%를 하한선으로 하방 경직성이 생겼어요. 80%를 향해서 가고 있다. 어떤 특정한 연령계층에서 70% 넘는 이 응답자와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이거는 마땅히 이 탄핵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탄핵은 이미 2030에 의해서 이재명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심각함은 2030 여성들에게 있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2대남, 뭐 3대남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2030 남성들은 보수적이었어요. 여기에 최근에 부동산, 특히 전월세 대란 때문에 2030 여성들이 이 월세 폭등, 전세 실종, 여기에 완전히 화가 나서 이제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내가 왜 찍었지? 절대 이제 다가올 총선에서는 찍지 않겠다. 이러면서 거의 60, 70%가 돌아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마지막으로 버텨주고 있는 4050도 비등비등해요. 거의 5대5까지 왔고 60대와 70대가 아직 그 긍정평가가 좀 많은데, 이것은 이재명이 그 뿌리는 어떤 현금성 그 포퓰리즘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이제 부동산 세금 폭탄이 이게 현실화되면서 일단 뭐 부글부글 하는데 이게 이제 갈수록 더 악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지율, 뭐 여기 재판 재개 여론이 50%를 훌쩍 넘었지만 다른 것,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잘못했다는 이보다 5, 6% 높아요. 거의 60%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런 부정 여론은 높아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만 지금 잔뜩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보안사건 폐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나 이거 안 읽어봐서 모른다 이런 거 반영 안 된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재명의 나 안 읽어봤는데 검사 수사권 없어요? 이 발언이 전 국민을 상대로 2차 가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본인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을 못 읽어요? 심지어 어떤 민주당 대표로 패널로 나온 분은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바쁘고 한데 이 국무위원들이 보고할 때도 아주 압축된 그런 자료로만 읽는다. 전체를 어떻게 대통령이 읽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형소법 개정안, 보안수사권 폐지가 어제 오늘 일입니까? 몇 달 전부터 드라이브 건 거고, 그리고 검사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옛날에 조국 때부터 계속 외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전체 이 법안을 안 읽고 지나가는 게 뭐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을 완전히 폐지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늘 노래처럼 불러오던 건데, 그것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요약본밖에 못 봤다. 그리고 뭐 요약본만 원래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직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 말도 안 되는 실드를 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2030 특히 여성표가요 한 2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집니다. 뭐 저는 이제 40이 되긴 했지만 정말 저는 그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 문재인 때 이 여성 지지층의 효능감을 나름 좀 맛봤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향해서 이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피해받는, 차별받는 존재라고 보듬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감성 터치하지 않았습니까? 남녀 갈라치기를 엄청 하면서 젠더 갈등을 유발시키고 페미니즘 진영을 의도적으로 키웠죠, 문재인 그렇죠. 정부. 맞아요. 네. 그때부터 뭐 낙태약을 합법화하니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임신 관련돼서도 재생산권이라고 하면서 뭔가 그럴싸한 단어까지 붙여가면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맘카페도 뭐 지원 엄청 많이 해주고 하면서 나름의 그 당시에 2030, 40까지가 문재인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나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 와가지고 보면, 아니 일 잘한다 해가지고 믿어주고 뽑아놨더니 초반에 생리대 딸랑딸랑 흔들면서 이거
그냥 전 국민한테 무료 생리대로 이거를 배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요. 생리대도 브랜드마다 그 얘기하니까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이 브랜드도 정말 많고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왜 선택권을 국가가 뺏어갑니까? 전형적인 공산주의 방식이죠. 그렇죠. 배급해준다는 맞아요. 거. 우리 말도 예전에 안 그 되는 거지. 마스크 2장씩 배급받을 때 그때 악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배급 생리대야 하면서 처음부터 여성층하고는 삔또가 안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여성인권, 인권 운운하더니 보안수사권 폐지를 한다? 근데 이 보안수사권 폐지하면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처럼, 진주씨처럼 혼자 사는 여성들, 그리고 그 여성들을 자녀로 둔 엄마들을, 아빠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치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치안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에는 역세권에, 대로변에 있는 비싼 집을 또 월세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 물가 아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월간 물가 상승률이요, 막 3%씩 올라갔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다가 얼마 전에 2점 몇 프로 나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 살기가 팍팍한데 스타벅스까지 지금 경찰이 또 들이닥쳤어요.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2030 여성이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딱 종합하면 뭐냐? 내 자유, 내 생활권 박탈, 플러스 참정권 박탈. 결국에는 이 정부가 나의 모든 것을 박탈해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앞으로 지지율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안 본 게 아니에요. 음. 아무리 봐도 안 봤다고 말하는 것은 이재명 특유의 이 이중화법입니다. 왜냐하면 안 봤다고 해야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용이라고 지금 다들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조금 있다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시행해 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일단 8월 17일 날 김민석이 당대표 되는 데까지만 그냥 이 상태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안 되겠는데 보안수사권을 좀 남기는 쪽으로 법을 자꾸 땜질을 할 거예요. 이 누더기이면서 동시에 땜질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법에 사인할 때는 내가 다 안 읽어봤다는 식으로 뭉쳐놓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저도 처음에 안 읽어봤다고 하고 이제 국민들이 일단 분노한 지점도 있지만 그렇게 말해놔야 될 이재명 나름의 이중적인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쵸, 알리바이죠. 지금 원래는 2030 남성들은 예전부터 좌파와 민주당에게 좀 부정적이었고요. 2030 여성은 그래도 민주당의 강구원 지지층이었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보안사건 폐지거든요.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장윤기 사건 나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다 없애버린다고 여성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피해자들한테 공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이제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폐지되고 또 이재명이 저는 왜 이렇게 유체이탈 합법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게 아무리 법을 만들었어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도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다.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 발언한 것 자체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땜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땜질 예고편이에요. 이제 그 뒤에 어제 안 봤다라고 하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걸 이제 누더기처럼 다시 깁는 그런 발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어떤 법을 지칭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계속 앞으로 이제 이런 거 한두 개 아닐 이런 거다. 게 한두 개 아니다. 계속 고칠 테니까 딱 기다려라 이 소리예요. 근데 저는 이 발언이 또 화가 났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기 전에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뽑아놨으면 할 수 있는 권한 있잖아요. 거부권을 쓰면은 그냥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전당대회 앞두고 강성 지지층 화나게는 하기 싫고 표는 쪽쪽 다 가져가고 싶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 법이 악법인 건 알고 있고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이걸 그 종합 세트인 거예요 이 발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김민석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네. 거부권은 본인이 안 쓰면서 이제 와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
좋은 의도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제발 거부권 쓰라고요. 근데 본인이 안 쓴 거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 50대도 이탈할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이재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민주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해요. 서울 의원들은 따로 부동산 간담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이미, 다음번에 국회의원 다 떨어질 거니까. 이미 그렇죠. 했어요. 어제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 배지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특히 한강벨트 쪽이 많죠. 한강벨트만 따라서 세보면 한 열 몇 명 돼요. 열 한두 명은 한강벨트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비공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 참석했느냐? 배지 9명하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서울시의 의원이 27명. 굉장히 많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여기서 이 법으로는 총선에 한강벨트는 다 놓친다.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제가 볼 때 20석 이상은 자리가 바뀌어요. 수도권도 경기도도 지금 집값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원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의 판도가 총선에서 완전히 국민의힘에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제 여기서 이제 뭐 당장 이 법을 손질을 해서 정부에다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건의하자. 뭐 이런 식이었고 이 자리에 이제 그러면 왜 9명만 배지가 참석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재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했다고 또 명단에 올라가면 참석한 사람들은 용기가 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온 사람 10명 이상도 그 보도된 거에 따르면 우리도 같은 심정이다. 특히 그 국회부의장인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부의장이 이 이재명의 부동산 세제 안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렇죠.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모임에 참석을 했다. 이게 레임덕이에요. 이 자체가 이 레임덕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최고위원 경선 나갔다 떨어진 그 서대문 을의 김영호. 지금 네. 뭐 아직 떨어진 건 아니지만 꼴등하고 있죠. 네, 뭐 사실 떨어졌다고 봐야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김영호는 계속 안 된다고 안 하고 있어요. 된다죠. 제가 보기에는 이 얼마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 서울 배지들은 사실 이재명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가 다음번 총선에서 배지 떨어지는 게 더 무섭죠. 그렇겠죠, 그렇죠. 당연히. 악몽이야.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원숭이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도 계속 원숭이입니다. 또 나무 올라타면 또 원숭이가 되지만 이 배지들 지역구 배지는 배지가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이 법안대로라면 서울의 전멸각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이 모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임은 앞으로 더 새를 불렸으면 불렸지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또 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 주최의 비공개, 그건 공개였죠. 부동산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부동산 유튜버 뭐 이런 등등의 시민들이 한 50명 넘게 모여서 얘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와닿는 거, 풍차를 상대로 돌진했던 돈키호테식 정책이다. 도대체 적을 모르고 적은 저쪽에 있는데 왜 엉뚱한 데를 상대로 돌진하느냐. 이재명을 돈키호테에 비유하는 그 발언까지 나와서 정말 민심이 폭발 직전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지지 기반이 하나둘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여성 지지층 붕괴되고 있고 중장년 세대도 부동산으로 붕괴되고 있고 지금 주식 때문에 다들 또 불만이고 그렇죠. 오늘도 또 많이 떨어지고 있던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 그 레버리지 ETF를 함부로 도입한 이재명 정부와 김용범 때문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임에도 우리는 김용범 못 잃어, 김용범 절대 지켜 뭐 이해할 수 없이 그러고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뭔지는 몰라도.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의 이 51.9%의 국민 여론이 60% 70%가 되면 재판 재개를 안 할 도리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분수령이 어떻게 보면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수도 있겠다. 만약 오세훈 시장 재판이 이대로 확정이 되면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열립니다. 근데 거기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또 이기잖아요? 이재명 못 버텨요. 1년 사이에 서울시장 선거를 2번 졌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판사들도 재판 재개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위원님? 이 오세훈 시장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95%좀 목이 떨어졌다. 저는 뭐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내란 전담 고법 재판부의 재판이 배당이 됐어요. 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건 같은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놓은 재판부입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10월 말로 예상되는 이 재판부에 의한 2심에서 1,000만 원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100만 원 미만 혹은 무죄인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오세훈 시장을 대체할 보궐선거 후보들이 벌써 지금 뛰고 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뭐 안철수 의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누가 나가야 돼? 뭐 정원호가 나가야 돼? 뭐 아니면 강훈식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별의별. 그 강훈식은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데 툭하면 뭐 총리로 쓴다. 뭐 아주 이재명이 엄청나게 강훈식이 무슨 전가의 보도고 만능 치트키인 줄 아는 모양인데 이게 아산에서 삼선했다고 서울시에다가 갔다가 꽂으면 될 거라는 생각도 저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재명 재판 재개. 저는 이재명이 지금 코너에 몰려서 멘붕에 빠진 게 결국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고 자기 임기 중에 재판 재개가 될까봐 저러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생각보다 빨리 기회가 올 것 같지 않나요, 대변인님? 네, 우선 전당대회에서 저는 송영길 후보가 어제 한 발언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친명 쪽으로 완전히 스탠스를 틀어가지고 출마를 했잖아요. 김민석을 뭔가 당선을 시키면서 정청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을 쓰라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실상은 어떠한가? 어제 발언에서 보면은 뭐 ETF도 좀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 부동산의 세제 개편도 좀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가야 된다.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이 대책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발언들을 한 거예요. 이게 저는 송영길이 뭐 어제 오늘 정치인도 아니고 상당히 이쪽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잔뼈가 굵었죠. 네, 잔뼈가 굵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지 위험하다. 완전히 있다가는 위험하다. 여기 빠져 있다가 위험하다. 빨리 다른 쪽으로 하나 걸쳐놔야겠다. 그냥 딱 저는 그 스탠스라고 보여서 전당대회 끝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청래보다도 김민석이 더 배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오히려 더 배신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송영길은 어떠냐? 송영길 입장에서는 본인이 더 민주당의 이 본류에 속하는 더 오래된 내가 진짜 성골 뭐 진골 이런 수준인데 지금 육두품이 대통령 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일 시켜놨더니 제대로 못하고 있네? 그러면 빨리 지금 발을 빼고 싶다. 이런 속마음을 어제 발언으로 내비친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지지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너무나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민심이 흔들린다면 대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자고도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맞아요. 법원이 움직일 그 시계가 좀 더 빨리 흘러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조희대 탄핵하자는 이야기를 김민석, 송영길이 다 했어요. 근데 청와대가 처음 단독 보도로는 공감한다고 했다가 강유경 대변인이 나와서 오보다. 우리는 그런 입장 밝힌 적 없다. 근데 이 공감 보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고위 관계자가 기자한테 말해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 청와대 취재를 해본 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지만 지금 장해찬 부위원장이 한 그 프로세스대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청와대의 의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 아까도 이 전당대회 때 그 치고받는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아주 뭐 패싸움, 조직싸움, 이판사판 뭐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김민석이 되든 정청래가 되든 8월 17일 이후에 저 당은 사실상
분당에 가까운 이제 파국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지원이 계속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니 오늘 살고 말 사람들처럼 싸운다. 네. 멱살잡이가 요새 유행이 되는 이 정치권의 용어인데 멱살 정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건 완전히 이종격투기야. 정말 뭐 신천지 가지고 싸우지, ETF 레버리지 또 부동산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그냥 같은 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8월 15일 날 호남에서 이제 대세를 어느 정도 가를 텐데 사실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누가 이긴들 이 포갑의 상황이 어떻게 좀 숨통을 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나? 그래서 사실은 김민석보다는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의 힘이 좀 빠지지 않겠나. 뭐 이재명의 조기 레임덕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뭐 정청래가 예뻐서 정청래가 대표되기를 바라는 자유우파 우리 시민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재개만 해도 그래요. 397억 원을 국힘이 토해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그거는 유죄 취지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재판하면 이재명은 그냥 유죄입니다. 확정인 거죠. 네. 그냥 확정이에요. 그리고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네. 그게 그래서 지금도 좀 옛날 얘기하면 뭐 하나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파기 자판. 그렇죠. 파기 자판을 해서 대선에 못 나오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 기왕 지나간 시기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7월까지가 임기잖아요. 네. 대법관도 2명을 소신껏 임명을 하시고 또 이 재판 재개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고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외국 얘기를 좀 하자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전쟁 영웅 소리를 듣는데 재판 3개 받고 있어요. 현직 총리가 10월 달에 뭐 총선에서 만약에 진다면 그 재판은 곧바로 이제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전쟁 상황도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무려 12개의 재판이 멈춰 있냐고요. 이 자체가 비정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이재명이 더 코너에 몰려서 멘붕에 빠져 있다. 그리고 하나 둘 그런 절차들이 이제 진행될 것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금요일에도 불구하고 벌써 5,600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이 방송 다시 보기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